안녕하세요. 부동산 논리정연의 이정연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중개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가 나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뭔가 너무 하대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잡상인 취급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끼리 중개 보수료로 갑자기 뭔가 저거를 시키죠. 경쟁을 시켜놓죠. 그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낮다라는 인식을 받을 때가 좀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타 자격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뭘 빗대서 할까요? 뭐 법무사다. 법무사다라면 만약에 우리한테 온 손님이 전에 어떤 법무사한테 이러이러한 손해를 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전에 법무사님이 했던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명백히 잘못됐고 너무 말도 안 되게끔 해왔어. 그랬어도 법무사 업계에서는 서로 존대하고 그 사람의 치부를 건들거나 뭔가 우리 같은 자격증 같은 본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손해될 만한 얘기를 굳이 꺼내주질 않아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대우를 해주는 게 주대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느낀 게 서로 너무가 아니고 서로 제가 죽어야 내가 살아 라는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설명드릴게요. 허위 광고. 첫 번째로 제가 꼽을 게 허위 광고인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허위 광고를 절대 하지 말아라가 제 취지였어요. 이유는 허위 광고는 광고비도 날릴 뿐더러 고객한테도 신뢰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처음에야 뭐 그거를 믿기로 해서 뭐 확률 게임을 하겠다 하는 업체들에서는 허위 광고를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해서 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전화 안 받고 한두 통 오는 고객한테 더 집중을 하자. 이게 저희 컨셉이었기 때문에 허위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허위 광고 쏜 사람 한 개 물건당 10만 원이라는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두려워해서 더 광고를 안 했어요. 허위 광고를. 그런데 허위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원체 허위 광고를 하고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그거를 교육을 합니다. 허위 광고 하는 방법부터 허위 광고를 타 업체들이 했다라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거 허위 신고를 막 해요. 다른 업체들 정지 먹으라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3번 허위 광고 신고될 경우에 한 일주일인가? 한 오랜 시간 동안 정지를 먹어요. 그럼 그동안 광고를 못 올리고 그럼 자기네들 계산으로는 그 기간 동안 자기네한테 손님들이 쏟아질 거다 라는 이상한 역계산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를 골탕 먹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허위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장난을 하도 치길래 아니다 하고서 몇 번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상황에 그걸 갖다 장난치신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휴일까지 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그 장난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자꾸 그런 장난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도 같고 한데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장난을 치고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했을 때 서로 험담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더 올라가는데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자격증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핍박받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과실의 손해배상을 하나도 물지도 않을 사항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는 수시로 손해배상의 주역이 되기도 하고 좀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에요. 몇 달 전에 하루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나갔다 오는데 어떤 두 분이 저를 따라서 우리 사무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왜요? 하고 여쭤보니까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신고가 저한테 왜 들어왔을까요? 제가 법률에 어긋나는 거는 무서워서도 못한 사람인데 뭐가 또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장난을 치신 거예요. 제가 하는 블로거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사 왔어요 하고 올린 블로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에 고용돼 있는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다. 얘네 조사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제기를 못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거나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개업자의 적은 중개업자 서로 제살 깎아먹기 서로 죽이려고 드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실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조금 더 만만하게 보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무원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하길래 제가 잘못하거나 뭐 불법을 저지른 게 없으니까 다 확인시켜드리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웃긴 게 블로그에는 제가 8개월 전에 올렸던 건데 그거를 보고 조사를 해달라니까 그 공무원은 더 웃겨요. 지금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과정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고용관계 종료 아니면 고용 계속 신고했던 내역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신고를 하고 뭐 전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범죄자 취급하듯 그렇게 조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실무자, 법을 아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고 하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되게 많은 업체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고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뭐하러 굳이 굳이 서로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긴데 같은 업체들을 신고하고 장난치고, 근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라면 자꾸 자기네 자격증, 자기네 업종 하는 사람들을 까고 장난치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더욱 무시당하고 안 좋은 대우를 받는 자격증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5조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냐면, 자, 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 1항에 따라 업무 개시 전까지 꼭 고용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종료할 때는 사항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 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할 때는 법률이 얼마나 위험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법조항을 찾아보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적혀진 이대로 하시면 중개업 하시는데 더욱 잘 편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공인중개사를 욕할 시간에 서로 좀 더 진취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자격증들처럼 서로 우대하고 존중을 하면 더 빨리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논리를 알면 중개사고 없이 국제연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